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힘써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열사분들을 기리는 묵상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이하 의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노동 종사자가 급증했습니다.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이제 배달 사고도 정비례한다는 지표율은 배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입증하기도 하는데요. 2022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그 노동센터가 실시한 광주 지역 청소년 배달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이후에 배달노동자 지원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안평안시의원실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조례 제정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배달노동 현황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후 토론 진행은 좌장이신 안평안시의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회를 맡아주실 김다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짧은 사회를 위해서 어제 새벽부터 밤새 연구해가지고 오늘 사회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네, 이제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한 25년 이상 하다가 이제 터대와 우리 사회의 풀뿌리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 20여 년 했는데 이제는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의원에 이렇게 진출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형 의회도 있지만 시민 참여형 의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기본적인 이 의정 활동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토론회 가면 시의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 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좀 실현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정책 토론회를 또 이곳에서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토론회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작년 2022년도부터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아주 그동안 준비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그 참여하시면서 발제와 토론을 맡으실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으실 이승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심도 깊은 패널로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이승남 비정규직 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영남 배달대행업체 대표이시고 지금 북구 생각대로 지점장이신데 오늘 몸이 아주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발제 내용은 김다정 우리 청년유니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창현 라이더 유니온 광주연남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가장 큰 박수를 받고 계신데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토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말씀 아마 정리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김용만 광주광역시 노동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언론이 4시까지 보도자료를 내야 되고 내일은 금요일에 언론이 쉬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본 토론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조 발제 20분,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는 5분에서 7분, 가능하면 7분은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엑기스만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내에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여기 플로어에 오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 발제를 맡으실 이승희 센터장님께서 20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잠깐 자리 좀 비켜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앞에는 뜰 수 있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그 청소년 배달라이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안평환 의원님과 함께 TF팀 구성해가지고 뭐 조례제정 그리고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좀 준비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오늘 그것도 20분 이내로 빨리 맞춰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뭐 일자리의 변화, 고용 형태의 이러한 변화들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기관에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 그리고 근로 형태, 뭐 근로 실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12월 27일자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플랫폼 규모 그리고 근무 실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그리고 22년도에는 292만 명으로 증가율이 32.9%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그리고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는 66만 명 그리고 22년도에 80만 명으로 증가율이 20.3%입니다. 그중에 배달 배송 운전 종사자는 50만 명으로 22년도에는 51만 명, 2.2%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감을 얻는 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데로 이제 구인구익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보수까지 중개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한 사람한테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는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 안에 배달, 배송, 운전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배달, 배송, 운전 종사자는 증가율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뒤로 가면 국토교통부에서 한 그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2년 이후로 점차로 배달, 배송, 운전직이 조금씩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2년 4월 달에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배달 배송 이러한 운전직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이제 갈수록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규모 변화를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1.4% 는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15세에서 10대 비율이 57.1%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비율도 줄었고요. 대신에 30대, 40대, 50대 이상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없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시간에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가 있고 고수입을 단시간에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매력적이고 또 그 배달이나 이러한 플랫폼으로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여기에 몰렸다가 배달료가 낮아지거나 이제 수입이 조금 낮아지면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0대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업형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2년도 12월 27일자 이것도 발표고요. 아직 시중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입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배달업 실태조사라고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주문 중개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37개,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51개, 그리고 각 지역에 배달 대행을 하고 있는 영업점이 7,794개소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문 중개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뭐 이런 그 플랫폼 배달 앱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달 대행 플랫폼은 배민에서도 배달 대행을 하는 게 배민원입니다. 그래서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그 배달 파트너, 뭐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이러한 배달 대행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영업점이 7,794개소 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광주인데요. 이러한 통계 결과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앱 이용자 수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한 가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국토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80%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5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약 50% 내지 20%가 빠진 숫자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는 186개의 사업체 수가 있고 종사자 수로는 4,7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달 종사자 규모의 변화를 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가 여기가 22년도 상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이 4월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전업 배달원은 말 그대로 전업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19년에 비해서 22년에는 약 2배 증가했다 보시면 되고 부업 배달원은 배달은 오토바이만 있다고 운전을 하는 그 배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 뭐 배달 파트너 이런 데 가보시면 오토바이 없어도 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런 홍보 문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가능하다, 자가용으로 가능하다, 뭐 자전거로도 가능하다. 누구나 다 뭐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열려 있는 게 이러한 배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19년에서 22년 사이에 약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업으로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업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실태를 좀 알아볼 텐데요. 강주에서는 뭐 청년 유니온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이렇게 플랫폼 강주에 있는 배달 종사자 수 그리고 이제 근무 실태 이러한 조사들을 좀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강주 지역의 배달 노동자 실태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년도에 강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진행을 했었고요. 20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대상이 10대는 한 명이다 보니까 거의 10대보다는 성인 위주로 177명 면대면으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작년에 22년에 청소년만 대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배달 노동자 실태 조사를 60명을 했고요.
50명 설문조사를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면접조사 10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물었습니다. 파란색이 비정규직 지원센터 결과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결과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 16.9%, 42.3%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 7.7%, 32.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하면 근로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서면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약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로 50% 이상은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일수, 근무 시간입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사무분이 얼추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5.5일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성인은 8.5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9.5시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은 5.5일 6.3시간 주 1회 7.2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이걸로 보면 주 5일 이상을 9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에 8시간 근무를 한 거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들은 그에 반해서 6.3시간, 7.2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이제 배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후 5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주중에 6.3시간이라고 한다면 5시부터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침 일찍부터 배달을 하진 않고요. 점심시간 가까이 11시나 12시부터 그 배달 랩을 켜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마감을 치는 2시, 3시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근기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중간 대기하는 장소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배달 근처 적당한 곳이 71.7%로 가장 높았고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이 25.4%, 38.5%인데요. 이야기는 눈이나 비가 온다. 너무 덥다. 그리고 한겨울에 너무 춥다. 그럴 때 몸을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길가 그리고 도로변 카페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공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근처 적당한 곳에서 대기를 하시거나 길가나 도로변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고요. 배달 노동자들의 생존권, 휴식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쉼터가 거점별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 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23.7%,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42.3%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판단을 해봤을 때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다라고 나왔고 여기는 이제 성인들이 주로 이렇게 조사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각자 알아서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그 대행 업체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들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좀 성인에 비해서 더 높다 보니까 종합보험을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걸로 본다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소속으로 갔을 때 굉장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실 때 종합보험을 필히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15.4%, 29.4%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알아봤는데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가입을 했다라는 비율이
40.1%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는 42.3%로 나왔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임금 노동자들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들은 뭐 프리랜서 내지는 자영업자 내지는 요새는 이제 특고 종사자 대신에 노무 제공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한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서 산재 보험이 50대 50입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그리고 노동자가 50%를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적용이 되지를 않거든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산재가 필요한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 좀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23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 전속성이 폐지가 됩니다. 연예인들 뭐 전속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기존에는 배달 노동자분들도 전속성을 갖춰야지만이 산재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에 93시간 115만 원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전속성이 인정이 되고 산재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23년 7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산재가 계속 가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질지 좀 의문인 게 그러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개선점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쉽게 100%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여쭤봤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이수했다라는 부분이 66.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57.7%입니다. 그러면 31.3%, 42.3%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뭐 과태료 이러한 벌금 부과하겠다 이러한 게 있기는 한데요. 실상 이 비율 자체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60% 이상, 50% 이상 교육을 받고 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면접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면접조사 결과를 보니 청소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플 키고 로그인 하면은 짧은 영상이 하나가 뜬답니다. 그래서 뭐 화이바를 썼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아무데나 찍어도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사 통과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은 면허 딸 때 그때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안전교육은 처음 일 시작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경험을 물어봤을 때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는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49.2%,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50%요. 이걸 보면 2명 중에 1명은 교통사고를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 보호장구를 착용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조사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것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착용한다고 얘기하는 게 38.5%였는데요. 그러면 대체로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이러한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10명 중에 4명은 이러한 위험 상태에서 굉장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나 인권 침해 경험으로는 임금체불, 폭언,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질책, 과도한 친절 요구 이러한 것들 부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6.9%, 폭언,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과도한 친절 요구 29.4%로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언어나 이런 폭언을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리다라고 무시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배달을 하면서 이러한 비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가장 많이 꼽은 게 위험에 대한 보장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수수료 체계,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러한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를 필두로 서울시에서 뭐 상해 안전보험, 서울형 상해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주시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전국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가 19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배달 노동자 관련해서 안전 및 건강 증진 관련 조례가 6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이동 쉼터 관련해서 이동 노동자 그 보호 조례, 지원 조례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플랫폼이나 배달 노동자 관련한 조례를 마련을 해서 이러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교육 지원인데요. 제가 발표를 했다시피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거나 뭐 이러한 그리고 상시적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굉장히 필수인데요. 사업주의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단 스스로 그 배달 라이더로 구성된 강사단을 좀 양성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벌점 강경 교육이라든지 보호 장구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점 쉼터 마련인데요. 한겨울이나 한여울 눈이나 비가 올 때 배달 라이더 분들은 건당 콜수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체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거점별로 쉼터가 좀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쉼터 기능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휴식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가정비시설 그리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이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률 지원 분쟁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 대행업체나 고객 음식점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났을 때 상해 치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이렇게 전가당한다거나 부당 비용을 또 전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동 분쟁에 대해서 상담이나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전담 기구가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전담 기구가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화 지원입니다. 배달 노동자분들은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노동자 신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뭐 이러한 지원 서비스라도 받을 텐데 뭐 이러한 서비스도 받기가 어렵고요.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제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러한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 배달 노동자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스스로 이러한 그 조직을 만들고 이해 대변 조직을 만들고 좀 같이 모여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일하는 구조이다 보니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광주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좀 그 지원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그리고 나아가서 생존권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직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례안인데요. 안평환 의원님이 4월 달에 조례 발의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오늘 토론회 때 좀 이렇게 엿듣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조례안이나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배달 노동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배달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배달 사업체는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배달을 하고 계시는 중국집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과 배달 대행업체 사업체를 같이 묶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 그리고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포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5조에서는 강주광역시장 배달사업체 배달 노동자의 책무를 규정을 했고요.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안전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제8조에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제9조 10조는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단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성원에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배달 사업체 대표 3명 이상, 그리고 배달 노동자 3명 이상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3명에서 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당사자의 얘기를 많이 포함을 시켜서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단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한 부분은 강주시의 주체성, 그리고 주도성, 책임성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인프라 구성, 그리고 연구조사, 두 번째는 안전보호장구 안전교육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공용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환경 개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요새는 이제 이륜차가 전기로도 많이 이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륜차 공용 충전 시설, 그리고 정비 시설 설치 지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상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제12조 13조에는 안전 및 그 노동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고요. 제14조에는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달 사업체에게 시정을 공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끝나고 논의 시간에 같이 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승희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분들도 앞으로 좀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제 발제에 나서신 이승희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플랫폼 종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관심과 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정부가 이 일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 등을 말씀하셨고, 또 안전교육 지원, 거점 쉼터 지원,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 기구 마련 등 말씀들을 강조해서 주제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제 발제에 대한 토론자를 첫 번째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 이승남 우리 협력국장님으로부터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대협력국장 이승남이라고 합니다. 예. 뭐 2년 전에는 저는 그냥 한 명의 소비자였죠. 그냥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이제 음식이나 주로 치킨 이렇게 많이 시켜 먹는 소비자였다가, 작년에 제가 여기 이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같이 사업도 하면서 좀 많은 고민들이 됐어요. 특히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뭐 쉼터나 늘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고민도 하고 뭐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뾰족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좋은 기회에 제 고민들을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례가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늘상 뭐 실태조사부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태조사는 강주에서 2번 했습니다, 이미. 그 실태조사의 특성은 주로 샘플 조사거든요.
이게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약 한 10에서 20%의 샘플을 모집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실태 조사는 좀 더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라이더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노동조합 또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서 배달 노동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그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실태 조사를 깊게 안 해도 한 두세 명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뭐 노동 시간이나 임금이나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 정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실태 조사보다는 좀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왔던 것처럼 광주의 배달 대행업체가 181개라고 했나요? 186개, 종사자가 4,701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고용보험이 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인적인 사정상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배달 플랫폼 쪽 배달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가 정확히 몇 개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광산구에는 좀 몇 개 대행업체가 어떤 브랜드가 있고 뭐 북구는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사자들의 현황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전업으로 하신 분도 있고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파트타임 아주 작은 단시간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것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의무가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신 자료는 예전 거라 그 데이터가 좀 낮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산재보험은 아마 90%까지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속성도 폐지됐기 때문에 가입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의 이제 예외 규정도 없기 때문에 100%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을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아까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노동자들은 이제 사업주 전액 부담인데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은 5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교육 실시 문제도 나왔고 이 번호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뭐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 그 번호판 안 달고 운행하는 그런 분들 잡으러 다니는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최근에 부산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례도 있는데 그 번호판 미부착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그 배달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달 라이더들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상 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좀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이 얼마냐, 뭐 노동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광주에 그 배달 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으며 그 브랜드별로는 어떻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전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성별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거 청소년 비율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지원 계획을 세우거나 그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타겟을 정해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전협의체 구성인데 조례 안에도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강주가 교통사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강주가 교통사고율 전국 1위였던 거 아시죠? 예전에는 꽤 높았어요. 교통사고율이 꽤 높고. 근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노력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이륜차 교통사고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강주경찰청 통계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2021년이군요. 재작년에 49명이 이제 교통사고로 강주 시민이 돌아가셨거든요. 그중에 대략 유출을 해보면 한 10명 정도가 이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 또 6명 중에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은 이륜차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륜차 사망 그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건 이제 거리에 이륜차들이 더 많이 막 다니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많이 다니고 있고 알다시피 뭐 굳이
아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이륜차들이 어떻게 그 운행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위험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이제 중앙 정부나 국회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알고리즘이 어쩌네, 뭐 배달 수수료가 어쩌네 한데 우리 같은 지방에서 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배달의 민족과 협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다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틀 안에서, 한계 안에서 교통사고율을 어떻게 낮출 거냐. 그런다면 역시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주시, 강주교육청,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경찰청이겠죠. 경찰청, 그리고 당사자들, 배달 업체, 그다음 배달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교통사고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현재 뭐 10명 정도 대략 예상이 되지만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숙고하고 숙의해서 대안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문단 같은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 2번 열릴까요? 우리 부시장님 바쁘시잖아요. 비엔날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단으로는 아마 이런 현안 문제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력 안전 협의체 같은 것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적어도 뭐 분기별 1회 정도는 꾸준히 운영을 해서 목표율을 제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좀 세우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휴가비 지원인데요. 그 뭐 갑자기 왜 뜬금없는 휴가비냐 하시는데 이제 쉼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이구 나도 그 말 하겠다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뭐죠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뭐 그건 누가 몰라서 못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그 휴가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 되죠. 연차도 안 되죠. 공휴일법 적용도 안 돼요. 그리고 5.18 때 여기 쉬신 분들 좀 계시죠. 유급으로 5.18도 못 쉽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주는 그 학예 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냥 자기가 그냥 돈 안 벌고 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자유로운 노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쉰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름 때 그 땡볕에 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이제 유급으로 휴가가 가고 누구는 유급으로 휴가도 못 가서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뭐 하루든 이틀이든 그 정부나 지자체나 대행업체가 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서 그 휴가 정도는 좀 같이 남들 갈 때, 가족들 같이 갈 때 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모델을 잘 참고해서 여름에 적어도 남들 휴가 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 문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달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안을 이승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또 배달노동자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필요하다, 휴가비 지원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배달노동자 권익 증진과 안전을 위한 제안을 김영남 북구 생각대로 지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급하게 병원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다정 우리 청년위원장께서 대신 낭독을 하신 거죠. 네. 네. 뭐 거기서 하실랍니까? 네. 예, 무대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세대별 노동조합 강주청년위원장 김다정입니다. 오늘 발제 토론 해주실 김영남 선생님께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좀 요약해서 발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료집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배달 시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9년 2,500만 명으로 급증했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7조 가량으로 전년에 비해 78% 증가한 요 배달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음식 배달 수요가 폭증하던 시절이 끝나자마자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업체 간의 출혈 경쟁을 이제 이유로 이제 지목해 주셨고요. 배달앱 운영사들이 지역별 배달 대행 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계약 위반 논란 등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많은 분쟁의 근원은 일반 대행 업체가 인증제라서 새롭게 진입도 쉬운데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멈춰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달업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토론문에서 담아두셨는데요. 수요 정체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출혈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질 낮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까지 시장에 들어오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토론문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생활물류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으나 배달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체계나 시스템이 없다라는 점을 좀 문제로 삼아 주셨어요. 실제 대부분의 라이더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동네 배달 대행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배달 대행 업체 실태 조사 등 지자체 관할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데 이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배달 대행 사업자를 통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등록 재료 전환 등 입법적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전배달 요금제 등의 도입으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같이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무리한 경쟁을 막을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제안을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재해와 이제 안전 문제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 통계를 보시면 전체 교통사고율이나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는 반대로 좀 높아지는 이런 현황을 통해서 이륜차 관련 통해서 현재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또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업무의 특수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출근 장소 등의 일정한 거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앱을 켜서 콜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고 앱을 끄는 것과 동시에 이제 퇴근하는 이런 이제 일의 형태를 좀 설명해 주시고 빠른 배달을 강제하는 배달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3년 이내 배달 대행에 뛰어든 배달 노동자가 많아 라이더의 최적화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가 이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혀주셨고요. 배달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또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두 문단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노동이 우리 사회 필수 노동 직군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근데 더하여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 노동 환경은 또 그만큼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을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은 기본 수수료로 인한 많은 건수와 장시간 노동을 강제받고 있고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콜이 없는 경우 길거리에서 대기해야 별도의 이제 거점이 없이 길거리에서 뭐 대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생명권과 노동권의 측면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쉼터 제공도 휴게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토론문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삶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동네 이제 배달 대행사 지점을 운영하면서 만나온 배달 노동자들의 사례들을 좀 밝혀주시면서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자영업을 운영하다 또 폐업하고 배달업을 하게 된 경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육체 노동이 불가능해서 배달업을 결정한 경우 등 굉장히 종사자들이 이 일로 이렇게 이행해서 오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입직 기준이 낮기 때문에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드나드는 업종이기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일반 대행사 지점장으로 업무 특성상 라이더들을 관리하고 또 사정을 봐주고 업무를 나눠야 하기에 개인사도 알고 좀 가깝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면 알게 되면 이제 가불도 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들도 이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배달 노동자들은 사대 보험이 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니기에 대출 기준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노동권 보장이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이야기들 앞에서 쭉 해주셨는데요. 배달업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이면서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도 많은 직종으로 좀 지자체 차원의 노동권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네, 토론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자기가 쓰지도 않는 글을 이렇게 요약을 제대로 말씀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김남진 의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달 대행업자 사업자에 대한 그 등록제 전환 강조해 주셨고요. 또 최적화된 안전교육, 또 쉼터 제공 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창현 라이더 유니온 광전남 지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표하시기 전에 네. 그 바쁜 와중에 이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짬내서 썼어요. 예, 여러분 큰 박수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 유니온 광주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업에 뛰어들어서 그 전에 본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생각에 배달업을 투잡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전업 기사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달 업체를 옮겨가면서 또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벌이도 괜찮을 때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이제 닥쳤을 때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 배달업의 특성상 각자 개개인이 혼자서 일을 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조직이 되어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해결하고자 했고 그 활동을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발대자 이승희 센터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줄여서 간략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캠페인도 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3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작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의 현황 파악 토론을 통해서 안평환 시의원님과 이렇게 TF팀을 결성해가지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을 이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현장 라이더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의 기초가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이제 힘쓰고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에 첫째로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 현황을 파악한 후 업무 관련과 안전교육과 1륜차 자가검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와 불합리한 플랫폼 업체의 형태에 대해 개인이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자체,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사고 예방과 대응, 이를 위한 안전교육과 1륜차 자가점검을 위한 공간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공공운영 쉼터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업계 특성상 개인 혼자 일을 합니다.
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 라이더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이동노동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건물 8층에 있거나 지하철 역사 대합실에 있거나 도서관 지하 2층 식당 등의 시간이 촉박한 우리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는 휴식 장소였고 이륜차 주차 공간도 없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지만 플랫폼 노동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시대의 노동의 미래이기에 사회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그 누구보다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시가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요기요 기사들이 모여 요기요 문제에 대해 설명과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왜 요기요는 프리랜서로 라이더들을 사용하면서 스케줄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시간을 제한하고 또 무분별한 입직을 허용하여 서로가 경쟁하게 하는지, 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기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배달 사고와 책임에 대해 기사들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최근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가맹점 이탈이 많이 생기는데 가맹점 확대를 위한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선과 거리를 무시한 배차로 결국 소비자에게 음식이 늦게 배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그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와야 할 음식들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저희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러면은 고객들한테 불만이 제기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용 감소로 이어지고 시장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기요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에 이제 배달업계의 문제점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한복판에서 서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달업체의 현행 인증제를 기준과 책임을 강화한 등록제로 바꿔야 하는 법률 개정의 문제도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시민들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 몇몇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로 함께 고민하는 시작을 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현 지부장님께서는 전업기사로서 6, 7년째 활동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동자 안전 문제랄지 또 이런 지원 조례가 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 쉼터, 공공 운영 쉼터 등이 필요하다는 것, 또 등록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현장에 입각해서 말씀을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이제 주제 발제와 함께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김영만 우리 광주광역시 노동정책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주시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지난해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청소년 배달 노동자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안평환 의원님을 비롯한 배달 라이더 관계자분들끼리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개선안 관련해서 뭐 조례안 같은 것도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승희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거 보면은 지자체 정부의 역할로 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안전교육, 뭐 거점 쉼터, 법률 지원, 조직화 지원,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또 이승남 국장님과 김영남 대표님, 그다음에 박창현 지부장님 말씀해 주신 발제 이 토론자를 통해서 말했던 좋은 제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요약해보고 차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문단들이 구성된다 하면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 갖고 우리 시에서도 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잠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인데요. 우리 지금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역 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해서 배달 노동자 본인이 납부한 산재 보험료의 90%를 이제 좀 상반기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뭐 대상 인원은 나름 한 1000여 명 아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달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등 이들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인데요. 여기는 우리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을 주관해 가지고 이 사업은 아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든지 고용 위축 방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그 영세한 사업주한테 좀 본인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뭐 배달 라이드에 대한 안전교육 또 보호 장비 구입비 같은 것을 좀 금년도 시범으로 지원하는데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유류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면은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일부 보호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주관해서 배달 노동자의 안전교육 캠페인 조직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금년 계획 범위 내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배달 라이더 관계자분들과 의원님께서 같이 고생해가지고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체 검토도 해보고 검토 의견을 어쨌든 의원님께 보내드리면서 협의도 또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갖고 우선 한 가지만 소개 먼저 한다면은 조례 제정안 중에서 시장의 책무 외에도 배달 사업체 책무와 배달 노동자의 책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사업체와 배달 노동자에 대한 규제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가 위임됐다 하면은 참 가능할 것 같은데 법상으로 보면 산업안전보호법 등에서는 배달 사업주 경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쾌적한 직업 환경의 조성, 근로조건 개선,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을 뭐 의무로 하고 있고 배달 노동자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든지 사업자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재 예방에 관한 조치 같은 것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책무 범위가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해가지고 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뭐 꼭 이행하라고 규제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이행 안 하면 절대 시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우리 법무 담당과실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또 한편 의원님과 더 협의도 해보고 어쨌든 의견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안전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현장 열악하니 신속한 배달 때문에 안전을 위험 무릅쓰라도 좀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안전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자 신문에 가보니까 무등일보 같은 경우는 암행 순찰 차량하고 경찰에서 이제 아마 2대의 차량이 뭐 운행하면서 이게 불시에 나타나서 어쨌든 위법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정말 아까 신속하게 배달한 것은 물론 맞지만은 안전이 그래도 우선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배달 라이더 모든 분들이 좀 꼭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까 배달 라이더 관계자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 개선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북구청 앞쪽에다 좀 배달 노동자들이 좀 쉼터와 또 유륜차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같이 마련해 보자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오늘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좀 선정은 안 됐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차후에라도 보완될 수 있으면 한번 더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광산구청에서도 아마 이 이동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으로 같이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여기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 사업들 내용에는 라이더에 대한 뭐 맞춤형 교육, 안전교육 강사단의 양성교육, 안전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뭐 교육 이수자에 대한 편의점 이용권 등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중심의 뭔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됐더라고요. 그럼 축하드리면서 우리 어쨌든 뭐 10분만 아니라 자치구 같이 연결해가지고 배달 라이더 어쨌든 배달 노동자들의 좀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어쨌든 자문단 구성, 아까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 뭐 어쨌든 내실 있는 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안들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신 우리 이 정책관님께서 배달 노동자 사회 안전망 전반적인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배달 청소년들의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 장비 구입 지원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책무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달 사업자나 노동자에 대한 책무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했을 때 이후 법적 구속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패널까지 토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기 오신 플로어에서 오신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손 좀 들어주실래요? 마이크, 예, 저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시네요, 다들. 예, 예. 저 라이더 유니온 광주 전남 지부 사무국장 박은영입니다. 광산구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매칭 사업 되셨다고 하는데 이따 또 궁금해서 따로 물을 건데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발제 토론자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대답을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산구 그 정도 내용이면 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시청에서 온 우리 김용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1차로 준비를 했었는데 시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안을 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광산구청에서는 이동노동자 관련한 예를 들어서 일터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 사업 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라운지 내지는 커피숍, 편의점 등과 MOU를 체결을 해서 언제든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하반기에 예를 들어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번에 이제 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교육 관련한 한 500여 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안전 강사단을 약 50여 명 정도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동 노동자들이 이런 안전 교육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 뒤쪽에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안전 운전에 대한 서약이라든가 이 교육을 통해서 받으면 예를 들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을 어떻게 이제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캠페인을 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스티커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예에서 비유해서 아마 사업이 확정될 것 같고요. 그 안전교육을 이렇게 하시고 서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상품권, 상생카드 이런 식으로 약 5만 원 정도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해년마다 이렇게 해보려고 장기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 일어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물론 이제 지금 조건에 예를 들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아직은 부족하고 있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 사회적 분위기나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결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법률적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고 확장해 가고 확대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노동단체나 이런 데 시민 사회단체하고 함께 해서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는 예를 들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노무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그런 어떤 법률적 기본적 그 제도 개선 방안으로도 좀 더 이제 토론이 확대돼야 되고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체 다 말씀 듣고 한번 하실까요? 또 뭐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상당히 실태조사가 좀 되고 나서 발표를 하셔서 그런가 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플로우에서 토론이 없다면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플로우 토론을? 그래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발제자님께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용만 국장님께서 그 조례 내용에 이제 사업자의 책무, 노동자의 책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법령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경우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이유 중에 일단 그 시에서 뭐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업 집행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뭐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집행의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성력을 가지지만 우려하신 것처럼 사업체에는 실은 권고할 수 있다. 공고하여야 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고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강제성이나 집행성은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냥 배달 노동자 아니면 행정에게만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 교육도 그렇고 보호장구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은 시에서 이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사업체도 같이 그러한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뭐 공문을 발송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홍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근거가 필요해서 이제 이러한 책무들이 들어갔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지금 이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그리고 배달 종사자 분들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일과를 보면 이제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을 줄이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장 보고 쇼핑하고 옷 사고 이거 모든 것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모바일 앱만 있으면 집에서도 재택근무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맘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들만 내가 크게 외롭지 않으면 정말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도 정말 신속하고 편리하게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속도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먼저 이 콜을 받아서 먼저 배달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묶음 배달 수익을 위해서 묶음 배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보다 좀 더 빨리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 목숨 걸고 한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리함을 우리한테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 갈수록 확대될 거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러면 누구는 편리하지만 누구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불편하거나 불평등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이해하고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책관님 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네, 뭐 정책 토론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배달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결국은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을 증가시키고 또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안전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나서고 있는 문제를 개별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뭔가 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실태 조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패널 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 깊이 있는 토론들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라도 법적 제도 장치를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정책 토론에는 우선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좀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조례에 담아질 내용들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보자 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마련된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또 뭐 토론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저희가 시의회 조례 제정을 우선 하고 제도 장치가 좀 마련된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문제랄지 거점 쉼터를 만들어내랄지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 기구를 마련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보완해 가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해드리고요. 특히 청년 라이더 유니온 몇 분들 한 10여 분들 진짜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사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리미리 또 소개를 충분히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래도 모든 점 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